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현아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급격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양지수 모두 밀려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한 점이 우리 증시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떤 소식들에 주목해야 할지 투자 뉴스로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가 AI 시대에 최적화된 차세대 모바일 스토리지 솔루션인 UFS 5.0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번 제품은 반도체 표준화 기구 제덱의 최신 내장 메모리 규격을 적용했는데요. 첨단 9세대 V낸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돼 전작보다 속도는 2배 이상 빨라졌고 전력 효율은 40% 이상 개선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모바일 기기 자체에서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UFS 5.0이 온디바이스 AI 환경에서 데이터 처리 지연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전력 기술을 대거 도입해 전력 효율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회로의 동작 신호를 차단하는 클락 게이팅 기술과 회로마다 최적의 전압을 적용해 소비 전력과 발열을 낮추는 멀티 전압 기술이 적용됐는데요. 동일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소모되는 전력을 줄여 모바일 기기의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제품을 통해 스마트폰은 물론 웨어러블과 XR 기기 등 다양한 차세대 디바이스 시장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간 삼성전자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4.95% 하락하면서 33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메리츠증권이 두산의 목표 주가를 기존 24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연구원은 두산전자 비지 부문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7%와 46.8%씩 증가하며 1분기에 이어 압도적인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달부터 북미 엔비디아양 신제품 납품이 시작되면서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했고 인공지능용 광모듈 동막 적측판 시장에서도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해 올해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 속에서도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전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 제품군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사적인 실적 개선세를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두산이 이처럼 견고한 펀더멘털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며 저평가 상태인 전자 부문의 재평가를 통한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시각 두산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160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전선업계가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교체 수요가 이어지면서 사상 최대 수준의 수주 잔고를 쌓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전선업체들의 수주 잔고 총액은 12조 4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특히 미국의 송배전 인프라는 대부분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구축돼 통상적인 교체 주기인 30년을 크게 넘긴 만큼 전력망 교체 수요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전선업계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AI 데이터 센터에 대형 장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오는 2030년까지 4조 원 규모의 전력 분배 핵심 설비인 버스덕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고부가 가치 제품인 초고압 케이블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상승세인 이 구리 가격 변동분이 판매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는 가격 연동 계약을 운영 중입니다. 이 덕분에 대원전선을 비롯한 국내 전선사들의 실적 개선과 수익성 향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원전선 주가 흐름 살펴보시죠. 대원전선 현재 6.95% 상승하면서 1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가라앉은 흐름입니다.
반도체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한국 기준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나이코른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황의 풍향계가 될 이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현재 시점 시장 상황 속 맞춤 전략과 대응 방안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은 좀 힘듭니다. 이 낙폭이 계속해서 좀 깊어지고 있어요. 오전에 출발할 때보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지금 5%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잘 버티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스퀘어, 우선주, 전기 이 정도만 가고 있다라고 저도 앵커 브리핑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이제 일순간에 무너지면서 오늘은 전반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 계속 나오고 있고 AI의 투자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도체, 마이크론이나 이런 칩 관련 종목들은 올랐는데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다 떨어졌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도 부담을 받고 있고 여기에다가 스페이스X도 무려 16%가 급락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일단은 양시장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섣부르게 해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또 관심 많으실 것 같은 스페이스X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스페이스X 제가 상장하기 전에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앵커 브리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닥 저는 스페이스X에 별로 눈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16%가 급락하면서 154달러대까지 급락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공모가가 135달러였으니까 지금 공모가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고 장중에 지난 상장하고 나서 최고가가 225달러였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도 200달러대 막 스페이스X를 잡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은 스페이스X 매수 안 하셨죠? 그러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 일단은 최근에 급하게 초반에 상승을 했지만 이제는 계속 좀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또 왜 이렇게 급락을 했을까요? 더 자세하게 그 이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스페이스X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내놨냐면은 신규 회사채를 발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스페이스X 상장을 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 그러면은 돈 엄청 끌어당기는 거 아니냐? 엄청난 현금을 마련하는 거 아니냐? 이번 상장으로 돈 많이 끌어당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또 이 회사채를 발행한다라고 한 겁니다. 200억 달러를 이제 회사채를 발행해서 현금을 좀 회복을 하겠다, 얻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투자 등급은 일단은 신용평가사들이 스페이스X 투자 등급을 트리플 B로 줬습니다. 이러면서 투자 등급 달러와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고 해서 스페이스X가 돈이 진짜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근데 일단은 스페이스X에서 아니다. 우리가 회사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현금성 자산을 100억 달러는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IPO를 했잖아요. IPO를 해가지고 이번에 공모가 135달러 기준으로 하고 5억 5천만 주가 넘게 주식 발행 수가 있으니까 이거 곱하면은 750억 달러도 현금화하는 현금성 자산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750억에 100억 더하고 만약에 이번에 회사채 발행하면은 1,050억 달러라는 현금성 자산이 있는 것인데
아니 왜 이번에 또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 것이냐.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2027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브릿지론을 좀 상환하기 위해서 일단은 선제적으로 200억 달러 회사채를 좀 발행을 하고 이것으로 내년까지 차근차근 브릿지론을 상환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냐. 현금성 자산이 지금 있기는 있는데 투자 속도, 이 스페이스X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주 발사체 이런 투자도 하지만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는 걸로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생태계에서 데이터 센터와 AI 시장에 투자하는 핵심은 결국엔 스페이스X고 그것을 실행하는 건 테슬라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쉽이든지 스타링크 위성망을 확장하는 투자도 투자지만 결국엔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자금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지금 750억 달러, 100억 달러, 850억 달러만으로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투자를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또 현금성 자산을 조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투자 속도가 현금 창출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빠르게 회사채를 발행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이야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X도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도 지금 현금이 엄청 필요한 상황이네.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현금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현금이 좀 모자르네 라는 이야기가 심리가 돌다 보니까 오늘 그러니까 스페이스X도 많이 떨어졌지만 구글도 떨어지고 메타도 떨어지고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전부 다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는 빌미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스페이스X 이런 회사채를 조달해서 일각에서는 아니다, 그냥 선제적으로 빠르게 현금을 조달을 해서 투자하고 브릿지론 상환하는 게 오히려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좋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 이제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여러 가지 굴곡 그리고 언덕 산을 넘어가고 다시 주가를 회복하는 게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더 험한 게 하반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일단은 신규 상장주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어렵잖아요. 왜 어렵냐 하면 상장하고 나서 그것을 엑시트하기 위한 자금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페이스X 상장에 미리 투자했던 것을 현금을 뽑아내고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엑시트하려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줄줄이 보호예수 물량 해제, 락업 물량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180일 동안 보호예수를 일관되게 가지고 가다가 한꺼번에 좀 락업을 해제하는 그런 패턴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단계적으로 해제 구조를 일론 머스크가 짰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월 21일부터 9월 10일, 9월 25일, 10월 10일, 10월 25일 계속 언락 물량, 락업 물량이 계속 쏟아집니다. 7%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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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연말까지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회복되는가 싶으면 아마 락업 물량이 나와서 주가가 떨어질 것이고 또 회복되는가 싶으면 또 락업 물량이 나올 것이고 이게 연말까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 때문에 아마도 스페이스X의 주가가 계속 우상향한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아니다, 스페이스X 워낙 미래 가치가 있고 우주 사업에서는 어쨌든 독보적이고 대안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스페이스X에 대한 대기 매수세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도 한쪽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물이 출회될 때마다 오히려 이제 스페이스X를 저가 매수하려는 매수세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자, 이렇게 락업 물량이 한 번씩 풀릴 때마다 그 자금을 이제 확보를 한 투자자들이 어디로 갈까? 이 방향을 오히려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스페이스X보다 스페이스X에서 빠져나오는 자금들은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할까? 지금 가장 돈을 잘 벌 수 있는 가능성과 확률이 높은 곳은 어딜까?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일본 시장도 다 반도체잖아요. 메모리 아니면 HBM
이런 쪽에 투자의 자금들이 옮겨가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시장에도 조금은 더 여유가 생기고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 혹시라도 아까 뭐 제가 처음에 사지 않으셨죠? 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사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이 캘린더를 엄청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스페이스X가 고평가에 대한 부담, AI 투자 비용에 대한 우려, 보호 예수 말씀드린 락업 물량 해제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실망감에 매물이 출회됐는데 일단은 8월에 스페이스X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또 출회될 수 있는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상장 70일, 90일, 105일, 120일, 135일 계속해서 7%씩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 다음 분기의 실적 발표가 11월 9일에 있을 거고요. 상장 후 180일 됐을 때 12월 9일 때 또 한 번 엄청난 락업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변동성에 잘 대비를 하시고요. 이 캘린더 잘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스페이스X에 대한 투자 전략 결정을 단호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개발 업체 스페이스X 주가가 16% 넘게 폭락하며 상장 이후 최악의 직격탄을 맞았다. 사흘 연속 이어진 급락세로 시가총액은 2조 360억 달러까지 밀려나며 아마존과의 격차가 한층 더 벌어졌다. 1,00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도 단행한 회사차의 발행 계획이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우주 AI 프로젝트와 지구 궤도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 무담보 회사차의 발행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 3월 소셜미디어 X와 XAI의 합병 과정에서 끌어쓴 고금리 당위 차입금을 돌려막기 위한 방법으로 풀이됐다. 여기에 산하 소셜미디어 X가 전 세계적인 접속 장애를 일으키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심화시켰다. 미국 내에서만 3만 건이 넘는 장애 보고가 속출했고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전역에서 동시다발적 먹통 사태가 관측됐다. 상장 초기 낙관론에 취해 종가 부근에서 진입했던 매수자들은 사흘 만에 첫 거래일 종가 밑으로 추락한 계좌를 마주하게 됐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 TV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은 또 어떤 업종 섹터를 봐야 할지 오늘 뭐 떨어지는 업종이 뭐 대부분이라서 오늘도 좀 힘든데 앞으로 좀 반등을 해볼 수 있는, 좀 반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섹터 테마를 먼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부터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삼성전자 지분과 관련된 이 섹터를 좀 봐야 된다, 테마를 봐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뭐 시장에서 어제도 저도 뭐 앵커 브리핑 말씀드렸는데 S7이라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뭐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기, 물산생명 뭐 이런 거 물론 SK 하이닉스랑 스퀘어도 있지만 이렇게 삼성의 이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반도체 수혜 이런 라인에 있는 종목만 가고 있어요. 이거게 우리도 올라타야 되는 건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됩니까, 위원님? 네. 오늘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고점이 다 왔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내일 다시 오른다라고 하면은 뭐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으로 사람이 딱 생각이 네. 바뀌게 되죠.
지금 이제 SK스퀘어 말씀을 이제 앵커께서 해주셨었는데 실질적으로 SK스퀘어의 상승률이 SK하이닉스보다 더 높죠.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죠. 삼성전자도 삼성생명의 상승률이 올해 기준으로 훨씬 더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30% 정도 더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죠. 올해 1월 2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 좀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힘을 내준다라고 하면 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 지분도 지분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이제 특별 배당 관련돼서 125조인가요? 일단 그 3년을 하기로 했었는데 올해가 아마 마지막 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통 잉여 현금이라고 표현하는 FCF, 이제 프리 캐시플로우죠. 이게 이제 전체 잉여 현금의 50%를 배당을 하니까 올해 한 300조 정도 내외 예상 잡았을 때 거기 절반을 좀 약간 깎아서 125조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삼성전자 현재가 기준으로 보통주랑 우선주로 나눴을 때 그냥 이 가격에서 좀 멈춰 있다라고 했을 때 보통주는 한 5%, 그다음에 우선주는 한 8% 내외 수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전체 주식을 이제 125조로 나누면 한 18,8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네. 계산상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지분 가치 대비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 삼성전자 특별 배당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평가가 좀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또 막 야금야금 올라오면서 시총 상위주들의 뭐 생명이라든지 아니면 또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지분 또 그리고 삼성의 전반적인 그룹주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좋을까요? 네, 일단 딱 세 종목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삼성물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2대 주주죠. 1대 주주는 삼성생명이고 3대 주주는 이제 삼성화재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물산은 현재 시가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네.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130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삼성물산의 전체 시총 대비 더 높은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계열사나 지주사에서 보통 얘기를 하는 지분 가치에 대한 더블 카운팅 때문에 한 절반 정도 내지는 40% 정도의 가치만 인정을 해주긴 하는데 삼성물산은 또 거의 지주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의 지분 가치를 다 합치면 이게 지분 가치만 한 160조 가까이 좀 되죠. 삼성전자 이제 배당 확대에 따른 주주 환원 강화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뭐 평택이라든가 뭐 미국의 테일러라든가 이런 팹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증설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 그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이 3개가 있어요. 다 이제 캡티브죠.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 이 세 개의 회사가 합산해서 짓고 있는데 현재 삼성물산도 삼성전자 이제 그 평택 공장 건설과 관련돼서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화재를 준비를 했는데요. 삼성전자 3대 주주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화재의 시가총액이 100이라고 하면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100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시총 대비 지분, 삼성전자의 지분이 거의 똑같은 상황이라 뭐 굉장히 저평가 영역이라고 들 수도 있겠죠. 물론 보험업이라는 특별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삼성전자 지분 가치만 현재 지금 뭐 30조 이상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물산과 같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리포트들을 좀 살펴보고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삼성화재의 실적은 이제 신경 쓰지 말자라는 멘트가 나올 정도로 이제 삼성화재의 지분 가치와 그 다음에 배당과 관련된 주주 환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삼성물산, 삼성화재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장 또 많이 가지고 있는 물산 첫 번째로 하나 보셨고 그 다음에는 화재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 삼성 또 계열사 지분 가치 또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탑픽주로는 뭐 보세요? 삼성전자의 대주주죠. 삼성생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삼성생명. 삼성전자의 전체
8.5%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의 8.5%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삼성생명이죠. 네. 삼성생명을 아까와 같이 계산해 보면 삼성생명의 현재 시가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180입니다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1.8배나 되는 지분 가치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보통주 가치만 하더라도 지금 엄청난 가치이기 때문에 우선주를 제외했을 때 어떤 비율이에요. 이 부분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재평가되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 배당 같은 경우 이제 내년에 받게 되죠. 내년에 받게 되는데 그게 또 일회성이라는 어떤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어떤 삼성생명의 경상이익을 좀 크게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제 삼성생명에 대한 목표 주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몇 배가 차이 날 정도로 삼성생명에 대한 목표 주가를 증권사들에서 제시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나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삼성생명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8.5%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들고 있는데, 그거를 과연 어떤 쪽으로 갖고 있는지 판단에 따라서 이 삼성생명의 기업 가치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험업의 어떤 그 자본으로 이제 볼 것인지 아니면은 자산이죠. 그다음에 투자 자산을 볼 것인지, 지금 그게 이제 시장에서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설왕설래가 있긴 합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삼성생명은 보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분을 10% 이상 절대 보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소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주식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8.5%가 10%가 넘어가 버리면 이걸 또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매각된 것을 누가 갖고 가느냐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내용이 좀 분분한데, 이거를 실질적으로는 일단은 뭔가를 보험을 차익 실현했을 때 30%는 주주한테 가고 70%는 보험을 계약한 계약자들한테 가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를 삼성생명한테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지, 이게 상당히 좀 시장에서 의견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다 떠나서 일단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으니까 일단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일단 오늘 올랐다 좀 많이 빠졌죠. 다시 내려왔는데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전후, 이제 목표가는 좀 보수적으로 55만 원, 손절가는 40만 원으로 한번 제시를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생명을 삼성 계열사, 지금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 계열사 중에 탑픽 종목으로 뭐 주가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이런 상황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잘 가니까 스퀘어가 따라가서 추월을 해버린 것처럼 지금 이 관련된 계열사들도 어떤 정도의 주가 흐름 퍼포먼스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는 뭘까요? 바로 두 번째는 편의점주를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유통주가 최근에 뭐 백화점이나 이런 쪽은 지금 유통주들이 굉장히 좋은데 편의점주도 여기에 동참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편의점주는 뭐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적이 계속 좀 약간 플랫하게 나온다는 부분이 장점이나 단점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떤 시장의 부침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긴 합니다만은 편의점주 자체의 어떤 리스크는 사실 거의 없는 게 편의점주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어떤 기업이든지 좀 약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어서 이제 고점에 매도하고, 좀 나쁜 일이 악재가 나온다라고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편의점주 주가들도 실질적으로 5월 초까지는 상당히 좋았죠. 근데 어느새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어떤 기업적인 내용 부분이 아니라 시장에서 어떤 좀 관심이 멀어지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소외감은 이제 떨어진 건데,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부분까지 왔죠. 일단 편의점주 전반적인 실적을 봤을 때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다라고 시장이 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2분기 실적도 1분기 실적 대비해서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적 발표 나올 때쯤 되면 아마 편의점 주식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좋은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서 편의점주를 한번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편의점주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죠. 몇 개 크게 많지 않은데 어떤 종목들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먼저. 딱 생각나는 종목은 사실 GS 리테일, 뭐 BJF 리테일 두 개 있긴 네. 합니다만은 이제 가장 좀 낯익은 GS 리테일을 준비를 했어요. GS 리테일이 이제
P&L이죠. GS P&L 호텔 부분을 분할하고 나서 그 주가를 회복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정확히 1년 걸렸는데 일단 그 부분들은 일단은 뭐 GS 리테일의 편의점 자체에 이제 시장이 초점을 맞추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분기 실적 상당히 좋긴 했습니다만 2분기 실적이 1분기 대비해서 19%가 이제 증가할 전망인데 편의점이 영업이익이 1분기 대비해서 거의 20% 가까이 증가할 일이 뭐가 있는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GS 리테일은 편의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홈쇼핑이라든가 일단 뭐 슈퍼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 할 수 있는 3천억을 넘게 투자를 했는데 거의 다 이제 손실로 잡혀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바로 요기요인데요. 요기요에 대한 어떤 그 시장에서 지분법 손실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세븐일레븐입니다. 세븐일레븐 관련돼서 이제 롯데 지주를 봐야 되겠죠.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 세븐의 97.2%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롯데 지주죠. 사실 롯데 지주를 사면서 사기 위해서 뭐 세븐일레븐을 분석을 하지는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3대 편의점이니까 일단 미니스톱을 한 4년 전에 22년도에 인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좀 대표가 바뀌었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일단은 뭐 롯데 지주가 세븐일레븐이 잘 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편의점 관련주를 분류를 해야 되니까 한번 롯데 지주까지 편의점 관련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롯데 지주와 GS 리테일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면은 뭐 이제 남은 편의점주는 하나인데 BGF 리테일을 탑픽으로 고르신 거예요? 네, BGF 리테일 탑픽 골라봤고요. 우리가 이제 편의점 갈 때 사실 이렇게 편의점을 이렇게 골라가진 않거든요. 특정 물품 빼고는 그냥 가까운 데 가는데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의 차이다라고 하면 둘 다 1등입니다. 무엇이 1등이냐면 수익성에서는 시장에서 이제 BGF 쪽에 CU 쪽에 점수를 조금 더 주고 점포 수에서는 이제 GS 리테일이 이제 1위로 시장이 일단 뭐 보고 있는 상황인데 1위가 이제 점포 수가 계속 바뀌긴 합니다. BGF 리테일 CU 관련돼서 이제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719억, 1분기에 158억이 나왔어요. 1분기에 158억. 근데 2분기에 이제 719억, 거의 720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편의점주들 실적이 상당히 좋죠. 지금 떨어졌을 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섹터입니다. 일단 매출도 5%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68%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어떤 실적이 발표됐을 때 주가 흐름을 올리는 가장 큰 부분이죠. 1분기에 이제 1분기도 괜찮았죠. 이제 뭐 BTS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론 광화문에 국한된 편의점주들이 굉장히 매출이 좋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들이 적지 않았고 2분기는 이제 낮에 하기 때문에 사실 편의점에 많은 어떤 도움이 되긴 힘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뭐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CU 같은 경우는 이제 특화 점포가 많죠. 뭐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라이브러리 도서관이잖아요. 라면을 이제 도서관처럼 이렇게 막 진열해 놓고 라면을 전문적으로 파는 라이브러리 어떤 특화 점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GS와의 좀 약간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점포를 늘리는 것보다 효율화의 어떤 전략을 맞춰서 어떤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이게 이제 어떤 CU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면 뭐 편의점주도 지금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의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가 전후 매수가 잡아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3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10만 7천 원으로 좀 약간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BGF 리테일을 편의점주 탑픽으로 골라드렸습니다. 뭐 실적 시즌이 이제 곧 다가오니까 좋은 실적 날 수 있을 섹터, 테마, 그걸로 편의점주들을 저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BGF 리테일은 특히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 성장이 더 뚜렷할 것이니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부담 없는 편의점주들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자, 오늘 박근호 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상승하면서 사실 프리마켓 장에서는 SK 하이닉스 필두로 반도체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장 초반 양 지수 모두 하락 전환한 이후에 낙폭을 점차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일중 통해서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5% 넘게 하락합니다. 5.53%, 54%가량 하락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모든 종목들 현재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장 초반 이 개장 후에 상승 전환하면서 강보합권까지 거래가 됐었는데 10시 30분을 기점으로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39% 하락하면서 916선의 거래 이어갑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살펴보면요. 이 코스피에서 개인이 5조 8천억 원대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개인이 좀 힘을 내서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는데 3조 9천억 원대, 그다음에 1조 9천억 원대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반대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1,500억 원대 현재 매도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코스닥에서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버블맵 통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숫자 자체는 등락률을 의미하고 있고요. 원의 크기는 검색량, 즉 시장의 관심도를 의미합니다. 버블맵 상으로 이 보합권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이 현재 파란불로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가 6.7% 하락으로 현재 최근 들어 많이 올랐던 만큼 약세를 좀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덜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SK 하이닉스와 반도체 투톱이 삼성전자까지 현재 5에서 6%가량 하락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금융도 1.7% 하락, 전기전자도 5.7% 하락합니다. 전기전자의 LG전자가 어제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한다라는 호재를 받아가면서 LG 이노텍, LG CNS까지 올랐었는데 이 상승 재료가 하루 만에 소멸되고 말았고요. 삼성전기도 최근 MLCC 가격 상승 기대감 받아가면서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현재 7%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 업종도 현재는 파란불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알려진 소식으로는 정부가 조선업 3개 업종의 거점 산업단지를 AI 생태계로 연결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6월 말에 CPSP, 캐나다 초계 잠수함 수주 사업 기대감 받아가면서 올랐었는데 오늘은 조선 업종도 차익 실현 맵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 테마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현지 시간 22일에 미국에서 제약바이오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USA 2016 행사가 좀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해당 행사는 JW 신약 관련해서 일단 탈모 건강보험 적용 소식 받아가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20% 가까이 오르기도 했는데 현재 상승폭 조금 내려놓으면서 15.75%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번 바이오 2016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다양해서 좀 위탁 생산 업체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동반 하락하는데 유일하게 11위권에서 그래도 강보합권 유지해주고 있고요. 0.77% 상승합니다. SK 바이오팜은 AI 기반으로 신약 개발 쪽에 현재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오 2016 행사에서는 특히 인실리코라는 AI 기반 신약 개발 업체와 협력해서 중추신경계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1.4% 하락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16만 4천 원 선에 거래되면서 2.51% 하락하고 있고요. 일동제약은 이번 바이오 행사의 하나의 핵심 키워드로 꼽히는 비만 관련해서 GLP-1 경부용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협력사를 찾겠다라고 밝혔습니다. 3.6% 현재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테마로 금융도 살펴보겠습니다. SK스퀘어가 SK 하이닉스의 급락 하락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꾸준히 200만 원 선을 유지를 해줬습니다. 다만 현재는 하락 전환하면서 200만 원 선 아래까지 내려왔는데요. 현재 약보합권의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이 지분을 5.8%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부각을 받았는데 2.77%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는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빨간불 들어와 있었는데 여전히 0.
6.55%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삼전익스 지분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 이외에도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1.64% 상승하면서 99,1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우리금융지주는 현재 보합권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흐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또 종목 이야기하면서 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옷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이데일리 TV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또 어려운 시장, 떨어지는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좀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SK스퀘어입니다. SK스퀘어 오늘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바꿔서 얘기해야 되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시총 순위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뭐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SK하이닉스가 8%, 삼성전자 6%, 삼성전자 우선주도 5%인데 SK스퀘어는 약보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분 관련된 뭐 삼성이라든가 SK 관련한 이런 SK 포함해서 관련주들은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분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관련주들이 추가 상승을 보이느냐 아니면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뭐 어떤 면에서는 단일 종목 여러분들 뭐 ETF 관련한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그러한 측면으로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SK 하이닉스 지분 20.5%.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SK 하이닉스가 2,000조를 넘어갔잖아요. 네네. 그럼 지분 20% 갖고 있으니까 SK 스퀘어는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400조 시총이면 된다. 그런 단순 논리예요. 뭐 할인율 이런 걸 떠나서. 그러면 근데 룸이 엄청 많은 그렇죠. 아직도. 그런데 어저께 오늘 아침까지 급등을 보이면서 거의 300조 원에 가까운 시총이 육박을 했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200조 원 중반으로 떨어졌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SK 스퀘어의 어떤 자산 가치들 또 삼성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상장사 또는 비상장사들의 지분 가치를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 474조 원 정도가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그 SK 하이닉스 영향을 받으면서 지분 가치가 급증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의 중간 지주 회사다 보니까 배당을 할 경우에 특히 배당금이 13,000원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배당 유입 금액 수익만 약 한 2조 원가량, 1조 9천억. 자, 이 자금을 또 어떻게 해서 사용할 것이냐, 뭐 새로운 투자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거고 ADR 상장을 앞둔 상태 속에서 주주가치 환원을 위한 뭐 100조 원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 SK 하이닉스 부담스러워 스퀘어로 갈래 이런 어떤 기대감도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난주에도 사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8차 목표가 180만 원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뭐 영업일수 한 2, 3일 만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뭐 훌쩍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텐버거가 나왔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작년 10월 초에 20만 원 초반 자리에서 이제 꾸준하게 여러분들하고 이거는 한 번도 제외시키지 않고 끌고 올라왔었죠. 바로 5월 달에도요. 여러분들 이렇게 새로운 신고가를 내면서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인들이 좋아하는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시 또 직전 고점을 살짝 돌파했다가 이 6월 초에 또 제반 이평선들을 수렴시켜 놓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격 조정을 잘 거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제 또 오늘 아침까지 230만 원까지 가는 이러한 모습인데 오늘 이 모습은요 단기적으로는 수급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격 조정이 좀 더 나와야 되니까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내가 뭐 한 진짜 뭐 1000%가 아니라 뭐 7, 800% 뭐 2, 300%인데 뭐 한 뭐 5% 정도 고점에 밀렸다고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 사느냐? 그러면은 지난번 구간에서도요. 이 자리에서의 20일과 이격이
주가가 급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옆으로 횡보해 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일정하게 하락도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라면은 오히려 한 170만 원, 80만 원 정도 이러한 라인들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관심 갖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되지 않겠느냐. 뭐 일부 리포트가 뭐 270만 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목표가 뭐 한번 10차까지 가볼까요? 9차 25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차 목표가로 250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평선이 따라 올라와 붙어줄 때, 그때 횡보를 할 때, 그때 한번 조금 더 공략을 해보자. 뭐 오늘 눈에 띄게 SK스퀘어는 낙폭이 적습니다. 다른 뭐 본주나 삼성 계열사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SK스퀘어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SK스퀘어 받고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공개합니다. 자, 삼성생명입니다. 뭐 이것도 뭐 삼성과 SK의 간판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궤를 같이 합니다. 그렇죠. 삼성생명도 최근에 무섭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네, 네. 삼성생명은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호재가 있죠. 삼성전자 지분 8.5% 보유에 따른 지분가치 평가.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다음 달에 금통이 열리면서 금리 인상, 예. 뭐 일정하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생보사들의 이제 채권 투자와 관련된 평가 이익이 상당히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고 특히 이제 상장사라든가 비상장사 지분 가치를 포함해서 또 보험 본업의 가치들을 감안했을 때 118조 정도의 가치를 우리가 산정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현재 위치에서 주가들을 본다고 했을 때 100조가 지금 채 안 된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삼성생명의 안정적인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는 거고 통상적으로 만약에 주가가 그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러한 성장과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으로만 몰리다가 일정하게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으로 들어간다라면은 시장의 저베타 종목군이라든가 이런 금융 쪽들, 특히 금융에서도 이렇게 생보사들 쪽을 중심으로 한 어떤 매기 이전 현상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이제 놓여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요. 네. 지난번 구간에서도 6월 2일이었었죠. 51만 8천. 이때 1차적으로 한번 크게 부각이 됐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우리가 SK스퀘어를 통해서 봤지만 여지없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윗골이 달리면서 20일 이평선과의 이격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여기에서 지지를 받으니까 급등을 한번 보여주었고 직전 고점 돌파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도 윗골이 달리는 음봉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요. 1차적으로는 45만 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42만 원에 대한 지지력이 확보가 돼준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전략과 이 자리가 유지가 돼준다면 직전 고점 때 51만 8천 원 돌파 가능한 그런 어떤 흐름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생명도 뭐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 뭐 이게 이제 뭐 시총도 뛰어넘을 정도로 그 가치 뭐 단순 계산을 하면요. 그렇죠. 근데 뭐 할인율을 적용하고 이러면 좀 다르겠지만 더블 카운팅 생각하면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못 사신 분들이 다른 식으로라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들 투자 방법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서동구 위원님은 뭐 이미 저희가 뭐 작년 하반기나 연초에부터 계속 SK스퀘어나 이런 것도 강조해 주셨으니까 잘 따라오셨다면 아마 좋은 상황이실 겁니다. 자, 오늘 오장 종목 레이더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또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오후 1시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